자, 오징어 게임 3.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3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클리셰가 많이 쌓여왔고요. 작품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쁜 것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제가 시즌 1, 시즌 2에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매번 예상이 가능하고요. 매번 똑같은 뉘앙스로 가다 보니 지루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번 지적해왔던 성기훈의 활약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자, 저는 이 엔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작품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건지,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좋아요, 구독. 총 6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날, 바로 어제였죠. 어제 넷플릭스로 공개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 시즌3로 돌아왔어요. 자, 원작이 있죠. 2021년에 공개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자, 시즌2에서 반란에 실패하고 겨우 살아남은 성기훈, 이정재 씨죠. 이정재라고 부를게요. 자, 이정재는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연 성기훈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징어 게임 3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김지연, 황동혁 감독이 맡아서 연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즌 1, 2를 황동혁 감독 혼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3에서는 김지연 감독이 새로 합류하면서 다른 작품을 보여줄 것이냐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김지연 씨의 필모를 보니까요, 일단 제작자더라고요. 원래 연출하던 분이 아니라 제작자였던 걸로 보이고요. 10억, 남한산성, 도굴, 그리고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연출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개봉할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황동혁 감독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마이 파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을 연출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출연은요, 자, 이정재, 이병헌, 임시완, 강한을, 위아준, 박규영, 박성훈, 이진욱, 양동근, 강혜심, 조유리, 이다윗, 노재원, 최국희, 박희순, 송영창, 전석호, 오달수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시즌 1, 2에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속 형태로 몇 명 출연한다는 점이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편에서 확인하시고요. 누가 나왔는지는. 자, 러닝타임은요, 총 러닝타임은 366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화 57분, 2화 60분, 3화 66분, 4화 66분, 62분, 55분 해서 평균 61분이 되겠습니다. 뭐 시즌 1, 2랑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2처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게임하는 장소를 찾는 경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를 꾸미고 있는 실번 병정이 나오게 되죠. 지난 시즌 1, 2처럼 똑같은 구성으로 교차 편집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보여줬다가 경찰들 보여줬다가 뭐 병정 보여줬다가 다시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게임으로 보면요, 1, 2화에서는 시즌2의 연장선이죠. 네 번째 게임인 술래잡기가 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3화, 4화에서는요, 다섯 번째 게임인 줄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5화, 6화에서는요, 여섯 번째 게임 공중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바이벌 게임. 자,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지난 시즌 1, 2와 같이 살아남은 사람이 상금을 가지게 되는 서바이벌 게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의 특징은 한국의 전통놀이를 서바이벌화 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술래잡기와 줄넘기를 가져오면서 더 공감될 수 있는 게임들을 선보였다 하겠습니다. 술래잡기하고 줄넘기 안 해본 사람 없잖아, 한국에서. 자, 술래잡기의 경우는
숨을 수 있는 공간과 미로, 그리고 함정, 나가는 문을 추가했고요. 터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진짜 칼로 죽이는 잔인성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니 배틀로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줄넘기로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시즌 1에서 나왔던 징검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도 보였습니다.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운과 순서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놀이라고 보기에는 힘이 들었는데, 이번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실력도 순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미장센, 재미, 스릴까지 주었던 게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CG는 무지 이상했어요. CG 진짜 너무했어. 자, 세 번째로는요. 공중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사람을 편갈라 놓는 심리전을 구현했습니다. 다만 이게 스파이 게임 같이 사람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캐릭터들이 아주 바보같이 행동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득이 없는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야. 제가 지난 시즌2 리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다라고 말을 했었죠. 지난 리뷰를 보시면 나옵니다. 456억을 가진 성기훈이 왜 돌아왔을까? 아마도 돈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엔딩에 보면요. 이정재와 조유리, 할머니 모두 아이를 위해 희생됐고요. 자, 이진욱은 딸이 건강해졌고, 노을, 이제 박규영 씨는 중국에서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가게 되죠. 또 이병헌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의 유품을 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딸이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딸. 결국 돈보다 자식 혹은 미래 세대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휘둘리지 않아. 우리는 말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오징어 게임 3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스피노프. 자, 사실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 3의 주된 메시지는 조금 흐릿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 얘기하긴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좀 흐릿해요. 원래부터 여러 시즌을 노리고 만든 작품도 아니거니와 갑작스럽게 인기를 등에 업고 작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즌3의 가장 주된 의미는 추측하건대 다음에 나오게 될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이 알려진 것처럼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하는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3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국에서 딱지를 쳤던 공유 역할을 케이트 블란쳇이 맡아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주최하는 곳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고요. 짐 싸들고 이동을 쉽게 했던 이유가 또 미국에서 객체돼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뒤에 작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마무리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뒤에 작품이 또 기획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3.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평가는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술래잡기를 하거나 단체 줄넘기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회상할 것 같아요. 네. 시즌2, 3를 쪼갠 것도 좋았습니다. 한 번에 공개해서 한 번만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나눠서 공개하면서 두 번의 흐름을 세계에 퍼뜨리는 거니까 국익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3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클리셰가 많이 쌓여왔고요. 작품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쁜 것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제가 시즌1, 시즌2에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매번 예상이 가능하고요. 매번 똑같은 뉘앙스로 가다 보니 지루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번 지적해왔던 성기훈의 활약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 뭐 제 얘기와는 다르게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역시나 추천드리고요. 외국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제는 좀 식상한 것 같다 느낌이 조금 꾸리꾸리한 것 같다 하신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3 리뷰를 해보기 전에 앞서서 제 기대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드라마를 보기 전에 오징어 게임 3란 드라마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제 기대 포인트는요. 첫 번째, 과연 오징어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재미를 줄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드라마를 보았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제 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오징어 게임의 결말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오징어 게임의 결말이겠죠. 자, 시즌2에서 보면요. 경찰인 위아준이 섬을 찾는 여정이 계속되었고요. 병정으로 위장한 박규영은 어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성기훈은 반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즌3의 결말이 어떨까 계속 궁금했는데 그동안에 유튜브에 많은 추측들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 인형이 이름이 영희이고 또 철수가 나오니까 이번에 125번 이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민수잖아요. 영희와 철수가 나오니까 민수가 분명히 나온다. 이 민수란 이름은 굉장히 특별하다. 그래서 이 민수란 사람은 사실 투자자거나 주최자일 것이다 라는 뭐 소문이 난무했는데요. 전부 무리수였죠. 이분들 좀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추측하셨는데 많이 틀리셨거든요. 요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오징어 게임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정재가 희생되었죠.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위아주는 겨우겨우 섬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아기가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규영, 이진욱은 딸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정재의 딸도 이병헌이 만나게 되죠. 자, 저는 이 엔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은 정말 시리즈화해서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 작품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건지,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결말이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위한 그저 하나의 디딤돌 정도의 역할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드라마는요. 구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게임 파트, 경찰 파트, 병정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찰 파트와 병정 파트에서 오징어 게임의 시스템을 붕괴하거나 단서라도 붙잡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특히 박규영 같은 경우에는요. 병정이죠. 이진욱을 살려주게 되는데 다른 인물들도 뭐 구하고 이진욱을 구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고 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진욱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 살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이나 거쳐서 그려냈다는 게 너무 허무하죠. 진짜 너무 허무해요. 자, 위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찰에게 쏟은 시간, 분량이 얼마인데 총 한 번 갈기지 못하고 나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그곳을 찾았으면 뭘 해야죠? 뭐 하는 겁니까? 왜 이 두 파트를 중요한 것 마냥 그린 겁니까? 감독님들 좀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 타격 없이 주최자들이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자, 시즌3쯤 됐으면 오징어 게임의 투자자와 엮는다든지 주최자들을 붕괴시킨다든지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그런 시스템에서 한국을 뭐 주목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먼발치에서 형 한 분 불러보고 형은 왜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정재가 죽었거든요. 이거 왜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애매해요. 자, 아기를 살리고 딸을 만나고 딸을 살리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자, 생명이 소중한지 알면 그게 중요한 이야기였으면 강하늘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죽어나갔을 때도 오열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살리려고 애를 썼어야죠. 눈 돌아가지고 복수에 이제 막 복수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국 살인자가 되는 게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드라마만의 철학이 없다. 철학이 있더라도 붕괴가 되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하고 괴상한 흥행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 이 작품, 이 오징어 게임 3가 어떤 새로운 재미를 줄 것인가. 자,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새로운 재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즌2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이건 한 번에 공개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어지는 거잖아. 그냥 나눈 거잖아. 자, 일단 시즌 1, 2 통틀어서 너무 전개가 루즈하고 지루하다라고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마치 슬램덩크 같아요. 자, 슛을 쏩니다. 정대만이 슛을 쏴요. 3점에서. 슛을 딱 쏘고 슉슉슉슉슉슉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정대만이 옛날에 안 선생님을 만나면서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폭력 막 쓰는 거 나오고 훈련하는 과정 나오고 프로그램 끝날 때쯤 가가지고 골이 싹 들어가면서 다음 화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루즈해. 자, 게임 시작 전에 말들이 너무 많아요. 캐릭터들도 많고 그들의 서사를 다 녹여야 되다 보니까 한마디씩만 해도 벌써 2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술래잡기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서도 다들 죽이려고 뛰어가는데요. 임시완하고 노재원은 그 안에서도 노가리를 까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고 남을 빨리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노가리들을 까고 자빠져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너무 떨어지죠. 스피드를 살려서 진짜 무슨 강도가 들이치는 마냥 초반부터 힘을 빡 줘야 되는데 다들 너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긴장감,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그 연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투표도 너무 길어요. 시즌2에서는 투표를 강화하고 여론몰이를 집어넣어서 투표 자체도 긴장감 있게 구현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투표는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었죠. 굳이 의미를 두려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정치질의 의지도 박약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꼬박꼬박 씬을 넣어서 보여줘가지고 느슨하게 만들더라고요.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쓰나? 자, 가장 허술했던 건요, 캐릭터입니다. 마치 캐릭터들은 용두사미 같았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컨셉은 있는데요. 마무리까지는 생각 못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얘는 래퍼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어떻게 죽이지? 까지는 생각 못한 거지. 자, 죽음들이 너무 허무합니다. 이 짱짱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죽음이 너무 허무해요. 자, 심파를 사용할래도 할 수가 없었죠. 자, 예를 들면요. 자, 박성훈이라는 배우가 나오죠. 이 여장을 한 이 배우.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 캐릭터예요. 그렇다면 죽게 되더라도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도 여자로서 내가 한 인생을 여자로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이곳에서만이라도 여자로서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건드려야 사람들을 눈물 쏙 빼고 심파가 되겠죠. 근데 이미시안에게 그냥 칼 맞고 죽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단편적이에요. 캐릭터가 너무 허술합니다. 자, 강한을 보자고요. 원래는 군인이었다가 총기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이런 인물이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강하늘이 원래 총기 사고 때문에 총기 소리만 나도 막 얘가 무서워하는 거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예측한 사람 나와봐요. 아니, 이런 누가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할 거야. 자, 그냥 겁쟁이였어요. 그냥 겁쟁이. 그럼 이 캐릭터의 끝은 이 캐릭터가 정말 돋보이려면 죽음을 맞이할 때 당당히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내면서 성장하는 걸로 끝냈어야죠. 그냥 겁쟁이는 겁쟁이라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영화 한두 번 만들어요? 아니 죽음의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진짜 무속인 양동근 할머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양동근 할머니만
조금 더 그 둘이 티키타카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소모되는 거죠. 이럴 거였으면 저런 사람들 캐스팅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캐릭터도 빈깡통, 내용도 빈깡통, 컨셉과 아이디어만 남은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한 흥행작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걔 얼굴 내가 CG 입혀도 그것보다 잘할 듯. 아, 진짜 CG가 너무 천억 들인 작품답지 않게 후졌어. 억지로 6시간 동안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저도요, 정말 지루해서 진짜 빨리 감고 싶었습니다. 아메리카노고 나발이고 노잼일 듯. 현주 누나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 진짜 현주 같은 경우 캐릭터가 정말 좋았거든요. 이 시즌2까지는. 근데 3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걸 딱 살려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개죽음 당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 다 개죽음이야. 아, 이걸로는 진짜 너무 창피하다. 성기훈 포지션이 얼음했을 때랑 너무 달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폭주를 했다가 강한을 죽이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또 아이를 지키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의 역할이 없는 드라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건 간에 주인공을 어쨌든 돋보이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 작품은 처음인 것 같아. 럼 루지의 연출도 이상해. 80년대 같아. 오징어 게임 2는 완성도는 약간 부족해도 얘기는 나름 재밌었는데 시즌 3는 완성도도 낮고 이야기도 너무 뻔하고 많이 실망이다. 오히려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걸까요? 아, 이거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데 그냥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뒤 공개할까? 이렇게 한 건가? 그리고 나는 그 이다윗 캐릭터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다윗이라는 그 캐릭터가 걔도 겁쟁이잖아. 그러니까 두 겁쟁이가 있는 거야. 한 명은 강하늘 겁쟁이가 있었고 하나는 이다윗 겁쟁이가 있었어. 근데 강하늘 겁쟁이는 처음에는 내가 이 무리에 끼고 싶어서 강하게 보이는 척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다윗은 처음부터 그냥 겁쟁이 포지션 갔어. 근데 걔가 만약에 그 여자하고 뭐 사랑을 하고 뭐 그런 거였으면 모르겠어. 갑자기 마약을 하고 막 그 애들 막 시달리고, 그리고 막 걔가 막 같이 가자 막 이런 거에 막 빠져들고, 나는 도저히 그 빌드업이 매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다윗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 예. 아니, 서사가 엉망이에요, 엉망. 아직 이름 안 봤는데 숨바꼭질은 어떤 의도로 한 걸까요? 인물을 그냥 줄이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숨바꼭질은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인성을 조금 더 곁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틀로얄 같은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원을 확 줄일 수 있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는 사실 부여를 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인간들의 잔인성을 그냥 보여주는 도구였다고 생각해요. 보기에는 좀 껄끄럽긴 했어요. 탈락을 저렇게 시키나? 칼로 찔러서? 너무 의도가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이병헌도 3에서 뭐 한 건지 싶어.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이민시완도 되게 캐릭터가 이상했던 게, 맨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이민시완은 원래 못 믿을 인물이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원래 못 믿을 인물이었다. 그래서 조유리가 계속해서 임시완이 믿어달라고 하는데 안 믿는 이유가, 너는 원래 쓰레기였어를 보여줬던 장치였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계속 보는 내내 임시완이 진짜로 아이의 아빠기 때문에 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애매한 건지 캐릭터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 아니, 그럴 거였으면 신뢰감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뭐 뒤돌아서 이렇게 웃는다던가 뭐 그런 거라도 한 장면 보여주면은, 아, 이 새끼가 아이를 살릴 생각이 아예 없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 그게 좀, 그리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 내가 다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 게임에 들어가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고 간다? 이것도 진짜 웃겼고요. 경찰서에 전석호 님인가? 예, 잡혀갔잖아요. 근데 선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선장! 여기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아, 너가 무슨 이상한 복장을 하고선 이걸 다 얘기해. 경찰이 병신이야? 여기 나오는 애들은 병신이 맞는 것 같아. 위아진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다 병신들이죠. 나 진짜. 아무런 그런 뭐 증거 없이, 뭐 얘기 없이 뭐 저쪽 사연 이쪽 사연 들어본 것 보지도 않고 막 다 꼬발라.
얘라이 씨. 진짜 드라마 쉽게 쓴다.